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참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8월 18일부터 이 등록임대 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이제 의무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고 등록할 수 있는 조건과 등록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가입하면 되지, 돈이 좀 들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공시가격의 130%가 주택 공시가격의 130% 근저당과 보증금보다 더 커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공시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은 130%면 얼마죠? 6억 5천이네요. 6억 5천이 자, 보증금이 한 4억에 들어왔어요. 근저당은 1억.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죠. 5억이니까. 자, 이렇게 보증금하고 근저당을 더한 금액보다 공시가격의 130%가 더 커야 된다. 이게 가입 조건이고요. 자, 다음은 이 공시가격의 130%의 60%가 근저당과 보증금보다 더 크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지만 이 조건이 되면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시가격이 그러면은 아까 5억이다. 실거래 가격이 보통 5억이 되려면 지금 70%를 잡으면 한 7억으로 잡을까요? 실거래 가격이 7억이다. 7억짜리면은 공시가격이 5억 곱하기 130%. 이게 이제 6억 5천이죠? 곱하기 60%. 66, 36, 65, 30, 3억 9천. 실거래 가격이 7억인 다세대 주택은 보증금 다세대 주택은 워낙에 높죠. 5.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이거보다 더 크면 가입할 이게 7억짜리에 60%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 4억 2천이네요. 4억 2천이고 보통 그러면 이거는 보증금이 5억 5천이거나 6억인 경우인데 이거는 힘들겠네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겠다. 가입할 필요가 없는 조건은 지금 여러 가지 시세로 볼 때 거의 있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조건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는 주택은 많지 않겠다. 잘해야, 제가 볼 때는 잘해야 아주 재건축을 두고 있는 그런 주택, 아파트 소형, 이제 아파트도 이제 또 없어지죠, 앞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도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서 오래된 주택의 보증금은 낮으니까 그런 경우는 간혹 나올 수는 있겠네요. 다음은 주택 공시가격의 130%, 그래서 60에서 100% 사이 근저당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과 같을 때 이거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의 130%의 60%가 근저당보다 그 금액이 적을 때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가입이 아예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근저당을 줄여야 되죠. 대출을 받았던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대출을 갖다가 변제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것도 돈이 있어야 변제를 하는데 변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8월 18일 이후에 이제 신규 계약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입자랑 신규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이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죠. 올해 8월 18일 이후에 이제 새로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근저당이 이게 이제 가입 조건이 안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물게 되죠. 3천만 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주택 공시가격의 130%, 100%라는 건 그냥 130% 그대로죠. 이게 근저당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보다 작을 때는 가입이 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저당과 보증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 보증금을 적게 받아. 그러면 이거를 보증금을 적게 받으면 반전세로 가야겠죠? 반전세로 가면 지금 2.5%밖에 요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재미가 없어요. 임대하는 분 입장에서 또 돈이 있어야지 또 보증금을 주면서 반전세로 하는데 그것도 문제고. 자,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물론 돈이 있어서 반전세로 가면 반전세로 갈 때 요율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또 늘립니다. 관리비를. 약간의 편법입니다만 지금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죠. 결국에는 뭐냐?
자꾸 이렇게 이 법이 이렇게 되다 보면 세입자한테 이 전가가 되고 세입자가 결국에는 주거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보증금이라든지 근저당을 변제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과태료 3천만 원을 갖다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환장을 노르십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과태료 3천만 원이 또 나옵니다. 근저당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변제할 돈이 없고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내줘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나머지는 반전세로 돌리든가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벌금이 3천만 원이 또 날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회에서는 이 국토교통부 소위원회에서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요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바로 라이브 방송 정대영TV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상담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라이브 상담에 바로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